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더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CG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는 최돈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레드슈즈에서는 룩뎁과 라이팅 슈퍼바이저를 맡았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레드슈즈 스페셜 영상을 보시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believe my beloved daughter Snow White has turned 18. By the time you read this, my fate will be uncertain. I only hope you can find the Fearless Seven and ask them for help. She's coming for me now. Distribute wanted posters to every town and find her! What? Excuse me, but who are you? My name is Red Shoes. This is Fairy Tale Island. Accidents and strange events happen all the time. So, here I am. Well, the real 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그 레드슈즈에 나왔던 우드베어라는 캐릭터가 저 대신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조금 늦었네요. 오늘 발표 내용은 총 4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계에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관찰,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 네 번째는 도전에 관련된 얘기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체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체계에 대한 얘기는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파이프라인은 저희 레드슈즈에서 이제 제작됐던 사용됐던 리소스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태스크와 에셋, 샷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태스크의 경우에는 약 22만 개 태스크가 발행이 됐었고 3천 개가 넘는 에셋과 그리고 1,458개의 샷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샷을 다 작업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저희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롱맨과 SMN을 만들었고 이 롱맨과 SMN이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일단 태스크에 대한 MNG와 그리고 타임라인, 그리고 체크인, 벌스, 뉴스 업데이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했어야 됐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체크인에 관련된 부분만 확인을 해보자면 굉장히 넓은 영역에 관련된 태스크들을 관리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다음으로 이 저희 사이더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롱맨과 그리고 SMN을 개발한 개발자의 인터뷰를 잠깐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롱맨은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프로젝트 안에 수많은 태스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태스크들은 모델링과 라이팅, 렌더링, 디자인 다 각기 다른 분야의 다양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태스크들의 관리를 단순한 문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모든 태스크들에 대한 진행 사항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맨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어셈맨은 마치 레고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각 작업 단계에서 나오는 조각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한 곳에서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인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라이팅 아티스트가 작업하는 동안에도 모델링이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룩뎁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보는 뉴스 다이얼로그에서 작업자는 편하게 어떤 것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고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업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받아들여서 작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저희의 목표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SN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진행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태스크와 태스크 안에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곳에는 이제 매니저에 관련된 그 매니징에 관련된 인포메이션과 그 모델링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담겨집니다. 저희가 모델링이란 태스크를 발행하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저희가 여기 보이는 잭 프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이 안에는 이제 모델링과 리깅, 서페이싱에 대한 태스크와 정보가 한 번에 관리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셋도 이 하나의 에셋이 완성되기까지 더 많은 정보들이 하나의 에셋 태스크 안에 묶이게 되고 그리고 라이팅샷을 구성할 때는 더 많은 에셋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태스크를 이루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니징에 관련된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희 사이더스 파이프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룩뎁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룩뎁이라는 영역은 아트와 테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쁜 접시 위에 기술이 되는 예쁜 접시 위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위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레드슈즈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을 이번에 또 인터뷰에 모셨는데요. 아마 지금 이 행사 장소에도 있을 테니까 주변을 잘 지켜보시다가 보이시면 아는 척 한번 해주세요. 인터뷰 바로 보시겠습니다. 룩뎁이란 영역 자체가 굉장히 어떤 한정을 지을 수 없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아놀드를 사용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어렵진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상 아놀드는 이번 레드슈즈 작업을 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다른 솔루션에서 아놀드로 넘어왔다고 해서 적응하는데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좀 더 리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에 좀 더 쉬웠고 그리고 텍스처를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아도 한 번의 렌더 레이어에서 많은 패스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작업할 수 있었고요. 아놀드 4의 경우 AL 서페이스를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SS 탭도 여러 가지로 다 디스턴스별로 나눠져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 씬 안에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여러 노드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씬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하죠.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할 뿐 아니라 프랍을 약 400개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이해만 있는 분이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드슈즈를 제작을 할 때 룩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해상도였습니다. 이 해상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가까이 가서 렌더링을 하더라도 해상도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약 굉장한 고해상도의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더라도 퀄리티가 열화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 보이는 그 옷에 대한 질감 하나하나가 살아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비트맵과 프로시저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체계를 UV를 1, 2, 3, 맵 1, 맵 2, 맵 3까지 총 3개의 채널을 사용을 해서 프로시저와 마스크, 비트맵을 섞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 가까이 가더라도 굉장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치마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보이는데요. 치마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몇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자수의 패턴을 그리는 것과 옷에 대한 어떤 패턴을 유지하는 것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UV 맵을 텍스처 베이스드로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재단 형식이 아닌 저희가 텍스처를 굉장히 칠하기 편하게 제작된 UV에서 보시면은 상단에 UV가 밀리는 형태의 현상을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저런 부분의 현상이 없게 되려면 재단 베이스로 UV를 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교한 그림을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두 개의 메쉬에 대한 형태의 UV를 비교해 보면 지금 다음과 같은데,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쪽 재단에 있는 UV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에 넘겨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단 방식은 바뀌었지만 UV가 올바르게 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저장된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UV 코드에다가 R과 G 채널을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마에 들어간 UV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결과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만 새로운 텍스처를 올리는 과정도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믹스되는 기술들과 UV를 핸들링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스킨이 아주 가까이 가더라도 디테일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라벤다라는 캐릭터의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의 얼굴 피부 디테일도, 그리고 옷 디테일도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들은 샷에서 정말 짧게 나오긴 했지만 모든 왕자들한테도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들은 심지어 프랍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프랍들에 대한 디테일은 뭐 책장 하나하나 그 책장이 넘어가는 어떤 가죽에 덧대는 디테일까지도 저희가 놓치지 않았고요. 심지어 지금 보시는 스탬프에도 이 디테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크게 디테일을 잡았는데 이 스탬프가 어디 사용됐냐면요. 영화 중에 쪽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더 많은 프랍들을 지금과 같은 고해상도의 퀄리티로 제작을 했고 더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샷들에서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약간 농담이었어요. 실제로는 더 많은 곳에 잘 사용됐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 샷에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공개하는데, 이 공간에서 제작됐던 그 에셋들을 제작할 때 제작진들의 이름을 이스터에그로 숨겨놓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화를 영화관이나 VOD로 받으셔서 저희 제작진들 이름을 찾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쉐이딩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아놀드에서 쉐이딩이라는 거는 정말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저희가 만들었던 도넛이라는 과정을 잠깐 보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랙티브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디테일이 잘 올라갔는지, 혹은 그 위에 프로시저에 대한 텍스처를 핸들링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 중에는 쉐이더 안에다가 최종 렌더 패스에 사용되어야 될, 합성해서 사용되어야 될 커스터마이징 패스를 넣는 과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거울에 관련된 에셋을 제작할 때 그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거울이라 하면 피사체가 거울에 비춰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감독이 원하는 부분들은 그 원하는 리얼하게 반사되는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감독이 원하는 부분을 비춰주길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후반에서 거울에 대한 디테일을 올려야 된다는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패스가 녹아들어 있게 되면 후반 렌더링 시에 그 위에 계속해서 질감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작을 할 때 단순히 모든 걸 프로시저나 비트맵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캡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 라이팅과 카메라의 각도를 여러 각도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입체적인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얻어낸 데이터로 당근을 만들었습니다. 네, 훌륭한 에셋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흙이 묻은 당근을 만들었고, 저희가 흙이 만든 당근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감독님이 깨끗한 당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또 다시 제작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컴플렉스한 에셋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저희가 레드슈즈에서 배경으로 사용됐던 골든구스와 그리고 더 많은 배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조금 짧게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에셋들이 제작되었고, 이 에셋 하나하나는 모두 다 고해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재도 있고요. 지금 저 서재 안에 방금 제작진들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배경과 그리고 풀숲,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대치되는 장소인데요. 그리고 이제 거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에셋들이 이 공간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제작하는 도중에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새롭게 만든 프로세스는 이 수많은 에셋들을 기간 내에 만든다는 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 기간 내에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는 채로 만들 수 있을지를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프로시저 쉐이더들을 그 위에다가 붓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프로시저에서 만들어진 비트맵 텍스처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에셋을 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일과 퀄리티를 동등하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티스트가 바뀔수록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출렁이는 그래프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이것들을 다 모두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프로세스를 잡았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약 UV 10개, 10개에서 100칸의 저희가 원하는 매터리얼에 대한 질감을 사전 정의를 하고 모델링 팀과 그 위에 맞는 UV를 피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프로시저 쉐이더를 그 위에 붓기만 하면 똑같은 스타일의 결과와 퀄리티를 유지한 에셋들을 만들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이 수많은 컴플렉스 에셋들이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물음표가 뜨실 텐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 방법을 멀티 채널 EXR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걸 보고 좀 웃으셨다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우드봇이라는 에셋인데요. 이 우드봇이라는 에셋에는 600장의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그 600장의 이미지가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UV를 사용을 해서 텍스처가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지금 보고 계신 게 100장이니까 각각 채널별로 합치다 보면 총 600장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합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EXR의 멀티 채널을 이용을 해서 그 위에다가 계속 적층으로 쌓는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됐고요. 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저장되는 새롭게 만들어진 채널 앞에 고정되는 네임스페이스를 정하고 그 뒤에 넘버링을 해주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저희는 이렇게 만든 EXR 파일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툴을 통해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단순히 EXR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노드에서 사용하기 좋은 TX 파일로 컨버전을 하게 됩니다. 이 I가 어디서 사용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AI 이미지라는 노드에 지금 저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해 보면 이 엑스트라 어트리뷰시 있는데 잘 모르는 채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타트 채널이라는 데가 있고, 이 스타트 채널을 사용하시게 되면 EXR에 쌓여 있는 채널들을 다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우드봇의 수많은 텍스처들을 수많은 파일 로드를 선택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해서 채널만 바꿔주면 그 안에 압축되어 있는 텍스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식으로 수많은 배경들을 손쉽고 빠르게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이팅에 관련돼서 아놀드에서 작업했던 라이팅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라이팅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촬영장에서 경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드론을 사용해서 호버링을 통해서 촬영한 이미지들도 영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하간포에 있는 태안에 있는 하간포라는 캠핑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많은 촬영을 했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감성들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샷에서 지금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전달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들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키에 대한 흐름으로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연출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레드슈즈 라이팅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렌더를 사용했을 때보다 아놀드는 라이팅에 더 훨씬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끝까지 이렇게 조각해내는데 표정 연출에 되게 방해가 되는 섀도우 같은 것들을 블러 컬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많이 제거해서 인상이 잘 보이도록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비스랑 이제 멀린 왕자가 대치를 하게 되는 구도인데, 그때 뭔가 좀 강한 인상 그리고 그 강한 대비감으로 좀 그 순간에 되게 급박해 보이고 긴장되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놀드 사용하면서 장점으로 느꼈던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디케이나 블러커 등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스페큘러나 뭐 이런 걸 디퓨저 쪽에 개별로 줄 수 있는 옵션 값이나 그런 부분이
사실 라이팅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렌더 뷰 안에 아이솔레이트 그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라이트를 볼 수 있어서 작업하는데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지막 파트에서 거의 모든 연출과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수를 여러 번 치셔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팅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샷 브레이크다운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샷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살짝 좀 빼고 요것만 남겼어요. 잇몸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지금 보시는 샷은 이제 우드봇 내에서 그 삼둥이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상 저희는 이제 그 실내에서의 라이팅이라는 거는 사실 리얼한 형태로 라이팅을 하는 거랑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블랙 밸류가 굉장히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내지만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공간 라이팅을 연출을 했고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물속에 있는 장면도, 사실 물속에 있는 장면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라이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 제가 받았던 거는 뭐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 떠 있는 저희 레드슈즈였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굉장히 복잡했던 샷들도 많았는데, 뭐 이런 샷들은 뭐 그냥 보셔도 알겠지만 저기 안에 이제 유리 파편들이 터지잖아요. 근데 유리라는 게 중요한 거죠. 수많은 유리 파편들이 수많은 캐릭터의 수많은 벽을 굴절시키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을 진행했던 아티스트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투씬 관련돼서도 뭐 이럴 때는 좀 더, 이게 역광샷인데 역광샷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위에서 라이팅을 쳤던 것 같아요. 사실 더 힘이 많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라이팅보다 그 관련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흐름이 잘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작업을 했고, 뭐 복잡한 씬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꽃들이 이 꽃봉우리에 꽃잎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닿는 순간 터져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 작업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는 뭐 밤에 관련된 샷들도 많았고요. 근데 하필 문제가 뭐였냐면은 숲속에서 수많은 잔디가 깔려있는 공간을 포그가 깔린 채로 걸어가고 있다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좀 넘어가기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굉장히 큰 볼륨 FX 샷과 그리고 뭐 풀 위에서 액션하는 샷도 있었습니다. 좋네요. 라이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뭐 공간에다가 라이트를 배치하면 그에 맞는 피드백을 주는 형태의 작업입니다. 아놀드에서 라이팅이란. 한데 애니메이션은 조금 다른 게요. 지금 보다시피 이 공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단순히 그 피지컬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필름에서의 라이팅은 현실적인 라이팅과 좀 굉장히 동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아놀드에서 가장 좋은 점은 라이팅을 할 때 기본적인 도구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 기본적인 도구라는 거는 기본 저희가 조명 촬영을 하고 샷을 찍으러 가다 보면은 확산판과 혹은 뭐 반사판 혹은 뭐 블러커들이 있는데, 사실 아놀드에는 이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레드슈즈에서 만약에 이 블러커 기능이나 이런 디케이를 감소하는 기능들이 없었더라면은 사실상 지금 보셨던 어떤 경험 그리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샷들을 연출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블로커를 설치하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음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제일 활용이 잘 되는 것들은 캐릭터를 보면은 캐릭터의 헤어가 있고 그 헤어가 움직이면 헤어의 섀도우가 얼굴에 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반드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얼굴의 섀도우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잡혀서 쉐입이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놀드의 그 다음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인터랙티브 라이팅인데요. 말 그대로 라이팅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볼 때 어떻게 피드백이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라이팅을 할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감정적인 그림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감성적인 그림 만들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트를 다 일일이 선택하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림에 가까운 라이팅 연출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 아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라이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오토리그에 관련된 부분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작업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진행했던 샷 중에 자비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마법 거울입니다. 미러 캐릭터인데 중요한 건 이 자비스라는 캐릭터의 저 아공간을 표현하는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런 복잡한 공정을 라이팅 아티스트가 일일이 부담해야 된다? 그거는 제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난이도의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오토리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제로 라이팅 리그를 세팅하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메이정 툴에서 프리셋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렌더 레이어가 세팅이 되고 자동으로 라이팅 세팅이 돼서 렌더링을 하더라도 똑같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 카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캐릭터의 눈에 하이라이트가 없으면 거의 죽은 캐릭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라이팅이 자동으로 배치되고 저희가 원하는 살아있는 눈빛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 카드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영화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있지는 절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동선 때문에 모션을 움직이고 그래서 사실 눈을 뜨는 과정에서 아이카드 위치를 조금씩 바꾸면서 해야 되는데 해당 기능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라이팅에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컴프에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FX들 중에 되게 볼륨이 크거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그런 FX들은 사실 버짓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작은 에셋을 어떤 버짓을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경우에 에셋들이 있는데 그 중에 FX가 이제 촛불이나 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재밌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거를 직접 촬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연기나 그리고 촛불이나 저기 입술 보이시나요? 제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이제 소스를 다 컴파일을 한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합성에도 쓰고 실제로 이 움직이는 형태의 라이트 인텐시티를 HDR로 메이크해서 라이팅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샷들은 다 해당 기술들이 다 적용된 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도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레드슈즈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은 바로 기본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 기본.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뭐 새로운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녹여내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세스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모험을 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의 기초를 다듬고 그걸 탄탄하게 한 후에 그 위에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올리는 방법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전은 일단 파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기본적인 기반을 만들었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저희도 좀 놀랐지만 아무튼 작업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얻은 성과, 아트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엑스젠도 똑같이 이제 원하는 페이스만 지정을 해서 볼 수 있는 이렇게 가볍게 뷰포트를 돌릴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게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우선 작업할 때 빨리 볼 수 있어야 하니까. 긴 헤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D들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실제 자연적인 머리에서도 이 찰랑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우리가 원하는 각도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쉐입을 잡기가 그 실제 시뮬레이션만 써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 엔클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마야 기본 탑재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직관적인 수치를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레드슈즈 같은 경우는 모든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엔클로스로 다 작업이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본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제가 2017년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놀드 세미나였고 그 당시에 제가 소개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프리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리가 저를 말을 거네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제가 공개했던 슬라이드인데 뷰포트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된 상태의 메쉬를 보고 애니메이터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프리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배경 골드무스에 적용되었던 바닥이 올바르게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바닥이 뚫리거나 파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완전하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렌더링된 결과물도 그거와 완전히 일치했다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레드슈를 제작하면서 진행했던 그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는 기존의 여타 다른 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솔루션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일단 엔클로스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멀린이 이제 최후의 전투를 하고 있는 도중의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처음 돌리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다 옷이 뚫리거나 혹은 어딘가가 쉐입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감독이 원하는 혹은 연출되는 방향과는 굉장히 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상 저희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에 데이터를 녹여내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대로 픽스 쉐입을 수정할 수가 있고 최종된 변경된 결과물들은 바로 라이팅 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에 이런 데이터들을 녹여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애네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네어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른 여타 플러그인들을 사용해도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 커브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시뮬레이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바라보고 이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헤어의 캐릭터라이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리얼하게 모든 게 다 헤어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항상 어느 구간은 이 캐릭터의 헤어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작한 툴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방향을 더 수동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프로세스고요. 다음은 마쉬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쉬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는 이걸로 조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실제로 저희 레드슈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 중에 나무나 꽃 앞에 있는 풀들이 잔풀들 말고 큰 풀들이 마쉬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에셋들을 쉐이더와 메쉬와 커스텀 어트리뷰시 있는 이 에셋을 S로 베이크한 후에 이거를 마쉬로 투영하는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뷰포트에서 저희가 그 샷에 해당하는 에셋을 셋드레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보는 도중에 필요하다면은 배경을 옮겨서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나무를 옮겨야 되거나 꺼야 되거나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확인하고 움직이고 끄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움직였죠? 움직이고 앞에 있는 나무 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나무를 좀 키우거나 옮기거나 하는 것들을 줄였죠. 앞에는 키우고 하는 것들이 마쉬에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피드백을 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나무 에셋들, 그 밑에 있는 풀들을 바꾸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더 추가로 뿌리는 것도 가능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저 위에 보이시듯이 바로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제작 중에 저희가 아놀드 4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이렇게 S로 베이크되어 있던 에셋을 마쉬에서 쓸 때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커스텀 어트리뷰트에다가 마스크를 만드는 기능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마스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스탠드인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더미의 쉐이더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쉐이더를 일종의 보이지 않는 메쉬에다가 어사인을 하고 렌더링 될 때 같이 작동을 하게 해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아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추가로 저희가 원하는 크립토 매트의 무거운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가 원하는 부위만 마스크를 얻어내는 것들이 가능했죠. 한데 이 기능에 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놀드 5에서는 이미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좀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레드슈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헤어인데요. 헤어와 어떻게 보면 이제 배경이겠지만 이제 헤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엑스젠을 사용을 했고 지금 보고 계신 멀린이라는 멀린 드워프 캐릭터를 엑스젠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엑스젠이라는 거를 헤어에 관련된 쉐이딩을 진행을 할 때는 엑스젠에서 제공하는 SE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 i는 이제 XN에서 제공하는 프로시저 익스프레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다양한 컬러 바리에이션을 위한 패스라든가 어떤 스페큘러의 덩어리나 혹은 그 헤어의 어떤 컬러의 큰 덩어리들을 만들어낼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 시에 약간 주의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함수들은 이미 이 마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엑스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P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렌더링 후에 이렇게 떨리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프로시저 공간에 떠 있는 건데요. 아마 이 경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 있는 것처럼 PREF로 고쳐만 주시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해결이 됩니다. 이건 뭐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네, 뭐 쉐이더가 잘못됐네 이런 고민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XN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희는 배경에도 이 기술이 사용됐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아시다시피 XGEN은 텍스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비트맵 데이터를 XN에서 입력을 하고 그거를 ptext로 베이크가 되면 그 데이터를 특정 서드파티 플러그인에서 가져다가 쉐이더로 투영시키는 과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단점이 뭐냐면 디벨롭을 하다가 계속 텍스처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꼬이는 경우도 많고 버전 라이징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상 아티스트가 얻는 부담이 한계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룩뎁에서 보여드렸던 UV를 데이터로 베이크한다는 기능을 여기에도 적용을 했는데요. 에셋이 가지고 있는 UV 코디네이터를 맵으로 베이크해서 ptext로 다시 미리 프리베이크를 하는 기능을 써서 바로 XN에 투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UV 코디네이트 데이터를 지금 AI 쪽에서 받아들여서 파일 로드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쉐이더에서 투영하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투영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기존 연결될 건 끊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UV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일종의 텍스처, 뭐 호랑이 무늬나 어떤 여러 가지 무늬들을 일일이 베이크해서 넣는 과정들이 이제 사라지고 저 UV 데이터를 연결해 줌으로써 그냥 저희가 지금 마야에서 제공되는 램프 프로시저나 노이즈 같은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캐릭터에 대한 헤어가 이제 역으로 변하거나 혹은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을 하기가 XN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방법으로 우회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방금 보신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헤어에 대한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표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급해서 마음이 좀 급해서 좀 빨리 스피치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아노드 쓰시는 분들은 다 저랑 똑같은 부분을 동감을 할 거예요. 여타 뭐 좋은 뭐 렌더링 솔루션들은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왜 아놀드는 제공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노드 5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 쓰려면 이렇게 써라 라는 것들을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쉐이딩 그룹에 노드가 하나 더 붙는 형태로 되고 저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색깔로 마스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솔루션들이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형태였거든요. 어트리뷰트에다가 색깔을 넣어줘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고민을 했고 그래서 개발을 해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저희가 이제 레드슈 제작 전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여타 툴처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아이디와 싱글 아이디가 있고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바로 특별하게 쉐이더 연결하지 않더라도 바로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룹핑들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방금 오늘 바로 이제 슬라이드 첫 번째에 인사했던 우드베어 A 에셋입니다. 이 에셋을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 적용할 때는 일일이 사람이 타이핑을 해서 아이디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유의 아이디 넘버링을 롱맨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 아이디를 벌스할 때 자동으로 오브젝트 아이디가 오브젝트별로 자동으로 배치되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보셨던 툴을 통해서 바로 프리셋을 불러오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각 부위별로 마스크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당장 쉐이더가 어사인되어 있지 않는 캐릭터라 하더라도 그 아이한테 이미 애트리뷰트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어놨기 때문에
어디서든 벌스하면 이 시스템 내에서는 지금처럼 오브젝트 아이디가 안전하게 나오는 거죠. 꼬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의 끝이고요. 오늘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One more thing. 네, 웃어주시면 좋은데요. 네. 아주 작은 선물이야.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 방금 보셨던 오브젝트 아이디를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솔루션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 지금 제공되는 솔루션은 아놀드 5에서 작동을 하고 최신 버전의 아놀드에서 작동을 하고요. 제 이름 유튜브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거나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카페 중에 까미유라는 카페 혹은 허그라는 카페에서 바로 지금 포스팅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입력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이더스 SNS에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해시태그를 해서 검색하셔서 레드슈즈 오브젝트 아이디로 검색을 하셔도 관련된 기능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오브젝트 아이디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4개의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제 체계와 그리고 관찰 그리고 경험, 도전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사이더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 세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발표를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큰 감사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